아마도 이 타이밍이 일반적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금매를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사나 중개법인에게 이 단계에서 전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부동산 급매물을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급매가 소진되고 있다고 하고 나도 열심히 모니터링 하면서 애타게 찾고 있는데 나에게는 검토할 기회조차 없이 급매물의 실거래가 찍혀가는 것을 보면서 험한 적은 없으셨나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어떻게 급매 물건을 사는 거지? 라고 의문이 드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부동산 투자자나 실거주, 실사용자의 관점으로 급매물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정리해 봤는데, 참고로 저는 여러 종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동시에 부동산 투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자의 입장과 매수자의 입장을 경험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급매물을 잡으려면 급매물이 어떻게 나와서 어떤 과정으로 팔리는지 큰 틀의 과정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매도인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빨리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러한 물건은 매도자 본인이 잘 아는 중개사나 아니면 역으로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것을 알고 정기적으로 연락이 오는 공인중개사나 중개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그 급매를 살 수 있는 혜택이 가게 돼요. 그 중개인이나 중개법인은 본인이 사려고 고려를 먼저 해보고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부동산의 매매를 먼저 확인해서 1차적으로 소화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적으로 중개사 본인들에게 평소 문의를 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급매 물건을 알려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중개를 해요. 아마도 이 타이밍이 일반적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급매를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사나 중개법인에게 이 단계에서 전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사나 중개법인의 담당자가 나와 여러분들이 생각나도록 기억에 남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래서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로 내가 사고자 하는 부동산을 명확히 해요. 부동산에는 종류가 많지만 그 중에서 제가 직접 거래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원하는 지역과 단지, 평형, 그리고 내가 사려는 가격대를 구체화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원하는 지역과 원하는 수익률과 부동산의 종류,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생숙 등이 있겠죠. 이것을 구체화해서 정리를 해 놓습니다. 공장, 창고의 경우에는 원하는 지역과 땅의 형질의 종류, 땅의 크기와 몇 톤의 차가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도로가 인접해 있어야 한다 등을 명확하게 정리해 놓습니다. 이렇게 내가 사고자 하는 부동산의 특징과 조건들을 가능한 명확하게 정리해 놓는 작업을 평소에 해 놓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둘째로 내 자본 상태를 체크해 놓습니다. 최대 한계로 얼마까지 비싼 부동산을 살 수 있는지, 현재 가진 현금은 얼마인지, 단기간에 끌어올 수 있는 현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대출 레버리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해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부동산 가격의 상단을 체크합니다. 단기간에 끌어올 수 있는 현금은 마이너스 통장과 지인 찬스까지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진짜 금매를 만난다면 바로 살 수 있는 가용 금액을 알고 있어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레버리지는 본인의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사려고 하는 부동산의 담보는 가능할 것인지 금매가 나오기 전에 비슷한 물건으로 거래은행 등에 확인을 해보고 또 나에게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그것도 담보가 가능한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금리는 어떨지 러프하게라도 확인을 해 놓습니다. 영끌이라는 의미보다는 최대 가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체크해 놓아야지 확신이 가는 물건이 나왔을 때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참고로 저는 최근에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실제 금매를 소개받고 검토를 하고 있지만 레버리지는 가능한데 실제 투자 현금이 그 부동산을 살 만큼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수익이 눈앞에 보이는데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준비된 사람에게로 조만간에 돌아갈 것으로 보여요. 셋째로 사고자 하는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에게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 금매가 나오면 빠르게 검토하고 바로 결정해 줄 수 있다라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진짜 구매를 하겠다라는 구매 의사를 알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고자 하는 부동산의 특징과 나의 자본 상태를 평소에 체크해 놓아야지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고 실제로 결정도 빨리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이나 중개사나 매수인이나 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사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종종 연락도 하고 커피도 한 잔씩 사면서
직접 방문해서 그 지역 부동산의 분위기 등도 평소에 들어보면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중개사나 중개법인의 담당자의 생각에 이 고객에게 금매를 소개시켜주면 빠른 시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실수요자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성공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개 수수료를 깎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사례를 얼마를 더 해드릴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다면 확실히 기억에 남겠지요. 물론 금매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 아주 충분할 때 추가로 사례비를 줘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서 중개사나 중개법인에서 나에게 금매 물건을 소개시켜주면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이 단계에서 금매 물건들은 거래가 돼요. 이 단계에서도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네이버 부동산이나 어플 등에 광고가 되어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공개가 된 부동산 매물들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매수 검토가 되어지고 시장의 평가를 받아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진짜 싸게 나온 금매인지 단지 매도인이 빨리 팔고 싶어서 나온 말 그대로의 금매인지 가격 조정이 자연스럽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금매물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팔리는지 같이 확인을 해봤고 중개사나 중개법인들을 통해서 금매 물건을 소개받을 수 있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기회가 나에게 와서 사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을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소개를 받으면 빠르게 실제로 임장을 갑니다. 실제 물건지를 보면서 주위 동네도 걸어보고 금매로서의 가치가 과연 나에게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이때는 나만의 감이 많이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아파트라면 다양한 앱을 통해서 시세를 확인하고 임장을 하면서 단지 특성이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이나 층 등을 확인해 두면 나온 해당 아파트가 금매로서의 가격이 좋은지 금매가보다 조금 더 내고를 해도 무리가 없을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개사를 통해서 내부를 볼 기회가 된다면 집이 관리가 잘 안 돼 있으면 그 부분으로 조금 더 내고를 해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이 비용이 든다는 면도 있겠지만 빨리 팔고 싶은 물건은 마음이 떠나서인지 관리를 잘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적은 편이라서 시세를 알기 어렵지만 월세와 건물의 구조, 용도, 수익률에 따라서 매매가를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먼저 꼼꼼히 따져본 뒤에 임장을 가면 좋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나 정부의 규제, 대출 규제, 세금 이슈 등으로 실제 운영을 하기에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잘 팔리지도 않고 덜컥 사기도 쉽지 않아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아무리 금매 물건이고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나에게 기회가 왔다 한들 나의 재정 상태와 원하는 수익률, 그리고 다주택 상황이나 세금 이슈 등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금매 물건이지만 나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체크가 되더라도 직방, 다방 등 어플을 통해서 실제 임대료 시세도 확인을 하고 임장을 통해 건물의 노후도와 동네 분위기, 공실이 나는 지역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도 말씀드립니다. 소규모 공장이나 창교 같은 경우에는 땅의 크기와 용도 지역, 그리고 인접한 도로의 폭이 꼭 확인해야 할 키포인트이니까 평소에 본인의 기준을 세워놨다가 금매가 나오면 검토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땅의 크기는 100평에서 200평 부지에 지어진 창고들이 임대뿐 아니라 매매가 가장 활발하게 잘 됩니다. 가장 많이 거래되는 규모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획관리 지역은 건폐율, 용적률도 가장 높은 뿐만 아니라 사용에 있어서도 생산관리 지역이나 보존관리 지역보다는 다양한 업태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용도 지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매로 나온 부동산이 계획관리 지역이고 5톤 트럭 이상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인접해 있고 주위 시세보다 싸다면 좋습니다. 또 임장을 갔을 때 주위에 민원의 염려가 있을 것 같은 주택가가 없다면 더 좋습니다. 이상 아주 간단하게 부동산 금매 잡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좋은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해서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